클래스가 좀 양이 많죠.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파이썬 106번 파이썬 베이직의 클래스 2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2. 저희가 클래스 2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2 요거를 한번 눌러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얘는 기본 기능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처음부터 맨 땅에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카를 만들어 볼게요. 스포츠카를 만드는데 얘를 그냥 오브젝트, 원래 파이썬 거를 제가 상속받아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닛도 정의해야 되고 getSpeed 정의해야 되고 스타트, 엑셀러레이트 뭐 이걸 다 지금 터보 차지, 뭐 스탑 이런 것까지 다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마이 스포츠카는 스포츠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쓴 것처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클래스는 캡슐화가 돼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요. 카를 먼저 만듭니다. 카를. 그래서 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요. 스피드, 스타트, 엑셀러레이트, 스탑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적인 카를. 그리고 나서 내가 스포츠카를 만들 때는 이 카를 여기다가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대로 카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카피해 놓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엑셀러레이트가 여기 있었죠.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또 썼어요. 그러면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상속받은 거 카피해 놓은 거 버리고 내가 새로 만들게. 왜? 보통 카는 엑셀러레이트 밟으면 플러스 30이지만 나 스포츠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0으로 할래.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재정의라 그러고 용어가 있어요. 이게 또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터보 차지라는 건 없었잖아요. 여기 카에 터보 차지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게 되면 추가입니다. 추가. 그래서 뭐 개념은 뭐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상속이란 개념 대신에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해 놓고 있는 거 또 쓰면 덮어쓰기, 없는 거 쓰면 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안 쓴 거 스피드나 스타트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없죠. 여기 스타트나 스피드가 없죠. 그거는 그대로 카피해놨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마이 스포츠카는 스포츠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마이 스포츠카의 컬러 그러면 레드가 이렇게 들어오죠. 레드가. 그 다음에 스타트. 원래 여기에는 스타트가 없잖아요. 근데 스타트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정의를 한 거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포츠카는 카를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거는 그냥 쓰면 되고 있는 건데 다시 정의한 건 재정의, 덮어 쓴 거죠. 없는 건데 메소드 하면 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도 있고 엑셀러레이트는 원래 플러스 30인데 스포츠카는 재정의했죠. 플러스 40으로. 그 다음에 터보차지는 원래 없었는데 우리가 새로 추가했습니다. 스탑은 원래 있던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스포츠카 말고 뭐 트럭 같은 거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스피드, 스타트 이런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바꿔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카라는 걸 최초 만들 때도 여기에 엄청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 카의 속성을 보려면 우리가 di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엄청 많은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건 저희가 만든 거죠. 이런 건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만든 게 이렇게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상속받을 때 오브젝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부터 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 우리가 안 건드렸지만 최소한 클래스가 동작하려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카는 오브젝트, 파이썬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 놓은 최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카를 만들어 놨고,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들은 자동으로 다 상속받은 거예요. 카피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언더바 이닛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오브젝트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정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언더바 이닛은 재정의해야 됩니다. 내 거에 맞게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재정의를 하거나 추가를 해서 쓰고,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카를 또 상속받아서 쓰고 재정의하거나 추가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상속받아서 쓰는,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재활용한 다음에 재활용하고 간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 사실 이 상속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클래스 만들 때마다 넣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상속이 굉장히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편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다형성이라고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참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테이크 오프, 플라이, 어택, 랜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파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에어포스를 상속받는 거죠. 그러면 테이크 오프, 플라이, 어택, 랜드가 아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다시 정의했어요. 그럼 이거 재정의죠. 재정의해서 이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머라는 애도 만들게요. 제가 바머도 테이크 오프, 플라이, 어택, 랜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재정의해서 쓴 거죠. 그러면 굳이 없는 거를 재정의해서 쓰나 추가해서 쓰나 똑같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 최초에 에어포스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에어포스에 관련된 거 만들 사람은 요대로 만들어. 만약에 여기에 테이크오프나 플라이나 어택이나 랜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요 이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 그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면 너희들이 추가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뭔가 형식을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파이터를 만든 애들이 에어포스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재정의를 해서 쓰는 거죠. 바머는 똑같이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죠. 얘는 폭격기 발전이고 얘는 전투기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테이크오프 똑같아요. 근데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프린트문만 써놨지만 실제 여기 내용이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은 저희가 워크게임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에어포스 자리에 파이터가 올지 바머가 올지 모르고 그냥 이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먼저. 그리고 다음에 쓸 때 워크게임이라는 이 함수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도 되고 바머를 만들어서 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워크게임 입장에서는 얘가 파이터인지 바머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에어포스라는 형식 그대로 맞춰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에어포스에 파이터가 오든 바머가 오든지 간에 테이크오프, 플라이, 어택, 랜드는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왜? 에어포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기로 약속한 아이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파이터든지 바머를 만들 때 요 형식대로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순서죠. 파이터 3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하라는 거죠. 바머 3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면 우리는 둘 다 에어포스를 받았지만 우리가 집어넣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전투기가 되고 어떤 거는 폭격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프린트를 이렇게 해놨지만 나중에 여기에 다른 내용을 코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뭔가 규격화시켜서 사용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걸 참조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조금만 더 저희가 볼게요. 이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스턴스 속성과 클래스 속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스턴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오브젝트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거의 같습니다. 인스턴스는 마이카 1, 마이카 2, 마이카 3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스 속성은 그냥 카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클래스 속성은 이렇게 클래스 바깥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변수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속성은 우리 여태까지 썼던 애예요. 셀프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럼 뭐가 차이 나냐? 뭐가 차이 나냐면 이 안에서 면적 구하는 메소드도 있고 이런 원의 둘레를 구하는 이런 그 메소드도 있다고 해볼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원주율 하면 서클은 클래스 이름이죠. 이렇게 클래스 안에 바로 변수가 있으면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고 이 변수를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왜? 클래스도 아직 오브젝트로 만들진 않았지만 메모리에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밑에 있는 바로 요 변수,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셀프로 시작하는 변수가 아니라 여기에 다이렉트로 들어있는 변수는 클래스 이름.p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변수라고는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아이들, 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수값으로 갖고 가고 싶은 아이들을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실제 변하는 아이들, 지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둘레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쓰죠. 우리 아까 스피드나 컬러나 이런 애들은 요 밑에 다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마이카 1, 마이카 2 이런 애들이 서로 달라지는 아이들. 여기는 그런 오브젝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변수. 그래서 마치 전역 변수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이는 이게 클래스 명점 파이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로 서클 1을 만든 거죠. 얘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로 서클 2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때는 서클 1.radius, 서클 2.radius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radius라는 애, 얘는 얘죠. 얘는 저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고 얘는 클래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전역 변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변하는 변수들은 대부분 다 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서클 1에 서클 2에 다 각각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이카 1에 마이카 2에 각각 저장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요거 변수 얘기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메소드 앞에다가 우리 앞에서 배우는 데코레이터 배우셨죠? 여기에 클래스 메소드라고 명시적으로 써주면 얘는 클래스 메소드가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걔입니다. 걔가 이름이 인스턴스 메소드였어요. 우리 그냥 여태까지 써왔지만 사실은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서클 캘큘레이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클 캘큘레이터라는 걸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오브젝트 점 캘큘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굳이 오브젝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만 하고 끝나는 애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었다가 마이카.1 이런 것처럼 만들었다가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 이름.점 메소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오브젝트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렇게 데코레이트를 해주면
요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사용할 때 서클 캘큘레이터 얘가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 점 요 메소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오브젝트로 만들고 오브젝트 점 메소드 쓰는 게 정석입니다. 원래 오브젝트로 만들고 오브젝트 우리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했었죠. 마이카는 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카 점 뭐뭐뭐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카 점 뭐뭐뭐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 마이카 안에다가 뭔가 스피드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이카 1하고 마이카 2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오브젝트에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원둘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만 해서 리턴해주면 끝인 거죠. 그럼 굳이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 이름점 메소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라고 데코레이션을 해줘야 그래서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요 앞에 셀프 대신에 CLS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셀프 대신에 CLS. 조금 이런 부분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 같은 것만 하고 말 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요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불러요. 유틸리티 클래스. 이게 뭐냐면 계산만 하고 끝나는 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원둘레, 원의 면적 뭐 이렇게 계산만 하고 끝나는 애를 이렇게 우리가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만 담고 있는 애들, 이런 것만. 이런 애들 모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함수하고 똑같잖아요. 함수. 네. 함수처럼 클래스를 함수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이 뒤에 보시면 클래스 메소드 말고 스태틱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메소드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클래스 메소드 대신에 스태틱 메소드라고 돼 있고 앞에다가 집어넣는데 CLS나 셀프가 없다. 이 정도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쓸 때는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쓸 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객체 지향 그 클래스 메소드로 요일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클래스로 요일 구하는 거 만들어 봤었잖아요. 요걸 그대로 객체 클래스 메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요게 클래스 메소드 요 데코레이션이 들어가는 것만 달라집니다. 요것만. 그러면 뭐만 달라지냐면 사용할 때 요거를 아까는 이거를 함수를 받은 다음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캘큘레이트를 했죠. 근데 지금은 오브젝트 안 만들고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명점 캘큘레이트 이렇게 하면 계산해주고 끝.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라는 데코레이션을 붙여야 된다. 네,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1 다음에 4월 2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점 메소드를 쓴다. 요것만 다릅니다. 요거 제가 요 앞에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쭉쭉 빨리빨리 넘어간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만드는 거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이 정도를 만드는 걸 쓸 일이 없고 사용만 하는데 사용할 때는 차이점이 없어요. 사용할 때는 똑같이 뭐만 알면 되냐면 오브젝트로 만들고 쓸 거냐 아니면 클래스 네임점 메소드를 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그것까지는 이렇게 한번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썼지만 제일 많이 쓰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있다. 스태틱 메소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것만 빼고 네. 거의 기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클래스라는 거를 쭉 배워왔는데 사실 클래스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는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클래스를 쓰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본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 그 판다스라든가 이런 패키지라든가 머신러닝 패키지라든가 이런 걸 쓸 때 보면 다 클래스와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90% 이상 클래스와 오브젝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개념을 모르면 오류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가장 클래스의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클래스의 개념이나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만들어서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그것 점 메소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오브젝트 점 메소드.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굳이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고 계산만 하기 위해서 클래스 점 메소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매직 메소드, 특별 메소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언더바로 시작하고 언더바로 끝나는 아이. 우리 이닛은 한번 봤어요. 이닛은 언제? 특별 메소드는 뭐냐면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애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닛은 클래스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di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클래스를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주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언더바로 시작하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엄청 많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뭐 다 볼 수는 없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str이라는 걸 얘가 언제 실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애인데 여기 보면 s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는 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카라는 걸로 소나타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생성될 때 이닛에 네임에 소나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언더바 네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언더바 str이 호출이 되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원래 카 네임 타입은 카고 네임은 내가 갖고 있는 소나타야. 이거를 출력해 주는 애를 만들었는데 얘는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애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호출되는 애인데 언제 호출이 되냐면 요 함수를 썼을 때 호출이 돼요. 요 함수. 그래서 소나타를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요 위에 게 요렇게 출력이 된 거죠. 얘가 여기에 담아져서 요게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마이카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우리가 언더바 str 이렇게 호출하지 않고 요런 애를 만나면 자동으로 호출, 그다음에 요런 애를 만나면 자동으로 호출 이렇게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더 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언더바 add라는 애가 있고 언더바 sub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더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호출이 돼요. 그다음에 얘는 빼기 연산자를 만나면 호출이 돼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 처음에 배울 때 우리 A는 1, B는 2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S1은 뭐 ABC, S2는 DEF 이렇게 해놓고 S1 더하기 S2를 하면 이렇게 두 개 문자열을 더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가 이럴 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더하기 연산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더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이 앞에 있는 A가 갖고 있는 A라는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죠. 이 A가 갖고 있는 클래스의 언더바 add를 자동으로 호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나면 S1이 갖고 있는 언더바 add를 자동으로 호출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더하기가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냐면
얘가 갖고 있는 언더바 애들을 호출해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갖고 있는 언더바 애들을 호출해 주세요. 근데 인티저도 클래스고 스트링도 클래스죠. 인티저 만들 때 인티저 클래스하고 스트링 클래스를 언더바 애들을 다르게 코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만나면 이렇게 동작하고 얘 만나면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다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얘를 만나면 뭘 하기로 했냐면 프라이스,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스에다가 네가 집어넣는 밸류를 더해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이카는 카 1000 하면 요 이닛이죠. 프라이스에 1000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이 세팅이 되고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세팅이 딱 됐어요. 그리고 마이카에다가 200을 더해.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카는 숫자가 아닌데 오브젝트인데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언더바 애드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카에다가 200을 더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우리가 코딩해놨죠? 나의 프라이스에다가 200을 더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프라이스에서 200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에다가 더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0에다가 200을 더한 거고 얘는 1000에서 200을 뺀 거죠. 네, 그거를 보시면 리턴 해달라는 거죠. 리턴. 그래서 원본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죠. 바뀐 값만 리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카에다 200을 더한 거를 리턴해 주세요. 마이카에서 200을 뺀 거를 리턴해 주세요. 여전히 마이카의 프라이스는 1000입니다. 계속해서 1000에서 200 더한 거 리턴해 주세요. 1000에서 200 뺀 거 리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언더바 애들을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역할, 그 역할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자열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카라는 걸 갖다가 다르게 코딩해 볼 거예요. 아까는 마이 프라이스에다가 뭔가를 더하기 연산자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언더바 네임이 뭐냐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에다가 S발 내가 집어넣은 거를 더해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다르게 코딩했어요. 똑같이 카인데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쓰냐면 마이카는 카, 소나타 이렇게 해놓고 마이카에다가 더하기 애드 스트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나타에다가 애드 스트링을 옆에 붙여주는 거죠. 지금 똑같이 더하기 연산자를 만났지만 하는 게 똑같이 언더바 애드를 호출해 주는 거지만 애들을 호출했을 때 하는 여기에다가 역할을 다르게 코딩함으로써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렇게 했죠. 다르게 코딩함으로써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를 만났을 때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숫자일 때의 더하기 연산과 문자일 때의 더하기 연산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게 된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DIR로 한번 마이카를 볼까요? 엄청 많습니다. 언더바가 들어가는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좀 보면 그냥 한번 볼게요. 더하기는 언더바 애드, 빼기는 언더바 sub, 곱하기는 언더바 뭘. 이런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산자들은 우리 파이썬의 연산자는 직접 뭘 하지 않아요. 연산자들은 단지 그 앞에 있는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그 특별 메소드들을 호출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배웠던 비교 연산자 있죠. equal, not equal 이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언더바 EQ, equal이죠. NE, not equal입니다. LT가 less than, LE가 less equal, greater than, greater equal. 불이니 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거는 왜 다 전부 다 갖고 있냐면 마이카에서 우리 그런 거 만든 적 없죠. 근데 카를 만들 때 최상위 메소드인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라서 모든 걸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연산자를 만났을 때 적정한 연산자를 호출만 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법과 이런 걸 배웠는데 클래스 안을 보니까 우리가 파이썬 기본적인 것도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했구나. 이렇게 원리를 알아두면
원리를 알아두면 우리가 클래스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특별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언더바로 시작하고 언더바로 끝나는 아이들. 딱 봐도 좀 특별하게 생겼죠? 이건 대부분 사용자가 만든 아이들이라기보단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애들이고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만 바꿔서 재정의해서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딴 애들은 잘 재정의하지 않고 언더바 이닛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정의를 많이 해서 쓰죠. 네, 세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를 쭉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에서 보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오브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메소드와 그 어트리뷰트,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임포트를 해서 쓰는지 그런 것도 쭉 봤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에서는 우리가 상속 개념을 주로 봤어요.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상속했을 때 뭐가 넘어오는지, 재정의 어떻게 하고 추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클래스 메소드, 네, 그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이런 애들을 쭉 살펴봤죠. 용도가 좀 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 메소드, 매직 메소드라고 부르는 언더바로 시작하고 언더바로 끝나는 애들. 얘네들은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클래스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